네, 안녕하세요. 로일러드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7월 6일 화요일 시정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미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독립기념일로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모두 이제 사상 최고치 앞두고 사상 최고치를 코앞에 두고 쉬었습니다. 그래서 연휴를 가졌고 해외 동향으로 좀 살펴볼 만한 것은 유가 동향을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WTI 이제 차트인데 벌써 이제 75달러를 넘어가 있습니다. 76달러까지도 전일 위협을 했는데 이유는 오펙 플러스입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산유량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비오펙의 대표인 이제 러시아와 함께 기존 감산안을 8개월 정도 연장하자라고 방안을 제시했는데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가 결렬되고 불발되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달 뒤인 8월 생산 쿼터도 아직은 오리무중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왔는데 꾸준히 말씀드린 게 이제 트럼프의 시대가 갔다. 트럼프 시대 때는 유가가 70달러를 넘어가면은 트럼프가 찍어 누른다. 왜? 이 가격적으로 해서 셰일가스 셰일유 쪽이 이제 셰일 쪽에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증산을 해버리면 유가가 못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랑도 한동안 우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이든의 시대입니다. 기존의 오바마처럼 친환경을 추구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산유량을 증산해서 70달러 위쪽에 올라 있는 이 유가를 찍어 누르기보다는 용인해줄 가능성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확인은 필요하다. 텍사스 지역에서 어떻게 나올지랑 봐야 되니까 확인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 동향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용인해 주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만약에 80달러를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80달러는 꽤나 상징적인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0달러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산유국들이 여유가 생깁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이 여유가 생긴다. 80달러 위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 그러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런 플랜트 산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도로나교랑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건설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이 진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국내 건설 경기 성장성이 막혀 있어서 건설주들이 그동안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신규주택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좋아지려면은 제가 유가가 올라야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유가가 추가 상승을 하면서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해당 관련주들을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 관련 쪽은 만약에 뭐 100달러까지도 최근에 이제 미국 투자은행들에서 이제 골드만삭스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니 뭐 JP 모건이니 계속 유가 상승에 대해서 한 표씩 던지고 있는데 내년에 뭐 100달러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100달러를 정말 넘어간다? 그러면 플랜트 관련주, 이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내년까지 꾸준하게 보셔도 되는 그 유가 상승이 멈출 때까지는 꾸준하게 보셔도 된다. 80달러를 이탈하기 전까지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가는 우리나라 산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앞두고 있습니다. 3,300을 회복했는데 내일 동향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까지도 좋고 해서 나쁠 게 없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코스피 주식 매수, 선물도 매수,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전 포지션이 다 상승 포지션입니다. 코스닥만 매도를 했고 그런데 뭐 풋옵션은 이 매도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선물도 수량이 크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코스피 주식 매수, 콜옵션 매수가 상방 포지션이고 목요일날 델타 변이 때문에 우려감이 한 차례 있었으나 어제까지 해서 선물 매수도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대부분은 환매를 했다. 우려감 있는 정도가 전혀 아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들어온 소식 현재까지 해서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경계감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경계감이 나온다라고 해서
기존처럼 이 하단 쪽에서 이 지지선 부근에 주가가 있다가 훅 꺼지는 상황이 나오면 기분이 나쁜데, 지금은 추세적으로 잘 만들고 있다가 만약에 잠깐 쉬는 구간이 나와도 휴식 구간, 숨고르기 구간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는 위쪽으로 살짝 붙여준 것 잘해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필요한 구간이라서 오히려 핑계 삼아서 이제 1020포인트 정도 흔들기 정도까지는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이 구간 나와도 21선 위고 11선 흔들기 정도입니다. 1030에서 1020 정도 흔들고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코스닥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갈 수 있다. 무작정 위로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숨고르기 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가는 게 건강하게 오래 멀리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코스닥 쪽에 약간의 부담을 준다 하면은 여러분들 웃으면서 넘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이 변이 확산되는 부분이 최대한 빠르게 잡혀야 됩니다. 이 부분이 또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게 되면 피곤해지는데 그 정도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유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왔던 방역 시스템들이나 지켜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동참하면은 좀 빠르게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조금 쉬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만약 내일도 크게 쉬지 않고 내일도 정말 강하게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를 막을 요인은 당분간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에서 모레까지도 이렇게 확진자 1000명이 넘는다라는 사실이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세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탄탄한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과도하게 억눌렸던 부분이 해소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종목 동향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양호한 모습 보였습니다. IT 투톱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긍정적인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잠정 실적 같은 경우에는 내일 발표되는데, 지금 2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이 기존 실적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매출이 61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 매출이 61조,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은 1분기에 비해서 살짝 줄더라도 이제 영업이익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치 산업 쪽에서 잘해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만 해도 영업이익이 6조가 넘어갈 거다. 6조 이상이 될 거다라고 지금 예견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실적은 뒷받침이 되고 좋다. 단지 삼성전자가 1월에 슈팅이 나와서 12월부터 1월까지 슈팅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 계기로 82,500원만 회복해줘도 괜찮다. 만약 그룹 총수까지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82,500원에서 상단에 87,500원에서 9만원 사이 정도로 박스권을 유지만 해줘도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하는데 크게 일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조금은 다르다. 하이닉스는 이달 말에 발표를 하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다르게 13만원 회복하는 건 당연한 거고, 14만 5천원도 넘어가도 삼성전자랑 같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먼저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닉스는 슈팅이 나오지 않았고 휴식 구간을 좀 취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반기에 휴식을 좀 취했고 14만 5천원을 먼저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나오면서 AD 테크놀로지나 이런 디자인 하우스 쪽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만한 종목들 이렇게 꾸준히 반도체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2차전지 관련주는 삼성 SDI를 이번 주에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주말 영상 보시면 되는데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 올라왔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 진출이나 유럽에 대한 기대감 등등 여러 가지 있으니 주말에 올려드린 삼성 SDI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72만원 회복한 거 아주 좋습니다. 72만원만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80만원 다시 건드릴 수 있고 돌파 가능성도 충분하다. 경쟁사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을 분사해서 약간의 이제 반신반의하는 이제 세력들이 있는데 삼성 SDI만
건재하다. 그러면은 삼성 SDI 쪽은 이제 기존의 투자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 기준에서는 제가 볼 때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100% 자회사로 이렇게 분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는 아니고 수급만 보더라도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더 많은 물량을 들고 간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는 시기에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자세한 거는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삼성 SDI 영상 체크하시고 자,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신흥 SEC. 자, 신흥 SEC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 파워데이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각형을 선택했다. 그리고 유럽에 이제 각형 쪽이 유행한다라고 하면 신흥 SEC의 기술력이 각광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54,000원 돌파하면서 바로 58,000원까지 돌파했습니다. 한 번에 급등을 했는데 58,000원만 유지해주면은 조금 더 보유해 볼만 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상신 EDP 같은 경우도 노스볼트의 이제 공급 기대감 얘기 나오면서 이미 지난주에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신 EDP 같은 경우도 16,000원 저항 구간을 두들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확정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성장 동력 충분히 마련이 가능하다라는 것. 자, 태경 산업 같은 경우도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은 망간 수요가 급증하는데 이 망간 사업 부분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준상한가 수준으로 8,000원대까지 노렸었는데 유지되지는 못했고 그래도 21선, 61선 올라타면서 7,000원 위쪽에 올라온 거 긍정적인 모습이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구간이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되는 구간일 거라 생각합니다. 언택트 관련주 다시 매매해야 되느냐, 컨택 관련주를 믿고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고민 많이 되실 겁니다.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언택트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성장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너무 과도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언택트 관련주들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1000명, 확진자 1000명을 돌파했다라고 하면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금 연기됐는데 뭐 다시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 연기는 당연하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될 위기에 있다. 그러면은 언택트 관련주는 단기적으로는 볼만하다. 중요한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장으로 활동했었는데 10,000원 돌파한다라고 하면 한 차례는 위쪽으로 이제 슈팅성 움직임이 나오면서 먹거리를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빠르게 단기적으로 수익 청산하면서 빠져나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엄청 오래 지속되고 또 다른 변이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확산될 거다라고 하면 생각되시면은 더 들고 하셔야 되는데 저는 기존에 우리가 방역이나 대책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산은 되겠지만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처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알서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뭐 메가스터디 교육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 메가MD, 뭐 아이스크림 에듀, 비상교육, 애니, 능률 같은 종목들 함께 보시면 됩니다. 교육 관련주들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도 함께 보시면 되고 뭐 드라이브 스루라든가 많은 섹터들이 있죠. 이쪽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역설적일 수 있는데 독일에서 영국, 인도, 포르투갈 같은 국가에서 온 여행국들 여행 제한을 완화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여행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하나투어를 기준으로 해서 뭐 노랑풍선이라든가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인터파크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만약 이 1000명 이상 확진자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내일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휴식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언택트 관련주 쪽으로 해서 수익을 먼저 내시고 수익을 청산하면은 그때 컨택 쪽으로 이동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단기로 본다라고 하면은 언택트 그리고 나서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은 언택트를 매매한 후에 컨택으로 이동하면은 순차적으로 우리가 먹거리가 생긴다라고 보고 있으니 순서대로 그냥 투자의 개념으로 가시면 됩니다. 만약 나는 단기적으로 언택트 매매하는 거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확인하시고 컨택 관련주 쪽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전일 전해드린 소식 중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 mRNA 10억 회분 생산하는 부분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밀릴 거라고 말씀을 이미 진작에 드렸는데, 한미약품, 녹십자, ST팜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37만원, 8만원 요 구간대를 한번 돌파 시도 나온 것만 해도 잘해준 거다. 녹십자도 마찬가지다. 녹십자의 경우도 요 35만원 구간 돌파 시도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차트는 예쁘게 만들었고 오늘 밀려도 괜찮다. 왜? 한 번 두들기고 두 번 두들기다 보면은, 두세 번 두들기면은 돌파할 수 있는데, 이미 한 번 두들겨 놓은 것만으로도 위쪽에 균열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실 거 없고 오히려 충분하게 의미가 있는 상승이었으니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컨소시엄 구성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뭐 이달 안에, 한 달 안에 뭔가 결과물을 내겠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을 구성하겠다라고 한 거지, 하루 만에 뭐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있던 정책 그대로 결심했던 그대로 쭉 밀고 나가면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이런 단계를 이룩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ST팜은 조금은 다릅니다. ST팜 같은 경우는 11만원 이미 돌파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승 후에 휴식 구간을 한 차례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11만원 흔들기 정도는 나와도 11만원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오펙 플러스의 산유량 합의 결렬 소식 말씀드렸는데, 자, 이러면은 SOL 꾸준히 봐야 됩니다라고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뭐 말씀드리고 나서 5만원대에 말씀드리고 한 2배 정도가 올라왔는데 지금 11만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5만원대에서 매수 못하신 분들 6, 7만원대도 말씀드렸고 9만원 돌파하는 순간도 기회다, 10만원 돌파하는 순간도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OL은 슈팅이 나온다거나 하지 않고 지금 꾸준하게 상승 후에 휴식, 상승 후 휴식, 상승 후 휴식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SOL 같은 경우도 쉬는 구간에 잡아볼만 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고, 나는 좀 다이나믹한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흥구석유라던가 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됩니다. 흥구석유는 이제 6,800원 지지가 중요하고 7,800원, 8,800원 이렇게 1,000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8,800원 돌파 후에 이 흔들기가 나왔는데 오늘 갭으로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다음은 9,800원이 목표치가 되고 그 다음 뭐 1,800원이나 1,800원에서 11,000원 사이 쪽을 보시면 됩니다. 중앙에너비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이 꾸준하게 올라왔던 부분에서 추가 상승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 22,500원 구간,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는 것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인맥 관련주보다는 정책 관련주를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제 뭐 대선 캠프 후보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탈원전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탈원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 탈원전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소형 원전 쪽으로 해서 소형 원전 모듈 쪽으로 해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나 뭐 서전기술, 한전기술 같은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탈원전에 대해 비판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원전 쪽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정책 관련주들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5년 동안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당선 시점부터 해서 말기까지 5년 정도는 유지된다 이거죠. 만약에 그 다음 정권에서 유지된다 하면은 10년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쪽은 정책 관련주다, 인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좋아지는 쪽은 이런 정책 쪽이다. 뭐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도 기존에도 무상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왔었고, 이제 뭐 이번에는 또 여성이 출산과 육아의 꿈을 모두 이루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캐리소프트를 비롯해서 아가방이나 이런 엔젤 산업 테마들이 올라왔는데, 참 이런 정책 관련주 쪽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린 게 선거 캠프를 메타버스 쪽으로 구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오늘도 뭐 자이언트 스텝은 이 55,000원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뭐 일주일 이상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자이언트 스텝, 이 한 가지 걸리는 건 딱
딱 하나라고 말씀드린 신규 상장주라서 기존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그렇지 자이언트 스텝 정도, 위직 스튜디오와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뭐 덱스터 이런 종목들은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알체라 같은 종목, 뭐 선익 스템 이런 종목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말씀드린 뭐 취업난 같은 경우도 있고 해서 뭐 일자리 관련주나 이런 정책주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인맥보다는 정책 쪽을 보시는 게, 인맥은 만약에 한번 꼬꾸라지게 되면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는 상승 후에 테마성으로 올랐으니까 급등이 나올 것이고 휴식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한번 정책이 발효되게 되면은 다시 올라와서 기존 고점도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하실 거면은 정책 테마주가 낫다. 그래야 혹시 만약에 물리더라도 다시 올라온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뭐 꾸준히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상반기 쉬었던 섹터들도 순환매가 나오면서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일부 뭐 지연됐다 해도 시장이 지금 7월에 굉장히 뭐 전체적인 섹터들이 다 좋아지는 것은 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잘 투자를 하시고, 만약에 내 종목이 아니다 싶으면은 지금 압축을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이제 출발하는 거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이제 시작이고 코스닥도 이제 시작이에요. 코스닥은 1000포인트 넘어가면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에 대해서 작년에 500포인트 때부터 올해 1000포인트 넘어갈 것이고 코스닥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은 겁먹을 때가 아니다. 종목을 압축하고 그리고 선별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혼자 하기 자신 없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으셔야지 나중에 추후에 저만큼 올라간 다음에 상승 끝자락에서 아이고 이제 내가 너무 늦었나, 이제라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